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일발톡톡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해볼 주제는 1000% 수익을 놓치고 하는 후에 보통 이제 의미 있는 수익률이라고 할 때 주식시장에서 한 10배 정도 내면 10배고 요 정도 수익을 내려고 그러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가, 또 이런 수익을 낸다는 거를 사람들은 되게 원하죠.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런 정도의 수익을 이야기를 할 때는 다 몰빵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1억 갖고 있었는데 10배 수익을 내면 10억이다. 10억 갖고 있는데 또 10배 수익을 내면 100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수익을 딱 두 번만 내버리면 1억이 100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단순하게 얘기하면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확률에 대한 관점을 이야기를 해봐야죠.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수익이고 굉장히 장기적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수익인지를 생각을 해보자 라는 관점에서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수익이 날지 안 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지나고 봐야 보이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런 성과를 내는 거는 정말 운이 좋은 경우도 있지만 거의 다 허상이다. 기본적으로 이 정도 수익을 내려고 그러면 최소한 3년에서 한 5년 정도의 투자 기간이 필요하고요. 보통은 이제 10년 이상, 10년에서 한 20년 정도 운영을 했을 때 만들어지는 수익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사람들은. 이런 착시 현상이 왜 발생이 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투자하면서 이제 아쉬웠던 이 1000%의 기억은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단기적인 거는 거의 챙길 수가 없는 수익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리딩을 하면서 과거에 이제 추천을 했던 종목들 중에 매준이라는 종목을 이제 2만원대에서 추천했어요. 그러니까 최고가를 딱 보면 25만원까지 갔으니까 1200% 수익이 났었던 거죠. 그냥 갖고 있었다 그러면. 근데 회원분들이 한 30% 수익권부터 막 물어봤단 말이에요. 요거는 이제 추천을 했는데 바이오의 불확실성 때문에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관점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 관련주들을 추천할 때는 많이 움직일 수도 있지만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만 계속 강조를 하면서 회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한번 이렇게 움직이면 파동은 크게 나오지만 거기에 대한 리스크는 당연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수익들은 사실 거의 불가능한 수익에 가까운 거죠. 왜냐면은 가치라는 걸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유비쿼스 홀딩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5G 이제 종목들 여러 개 사고 뭐하고 했을 때 그 중에 1000% 정도 수익이 난 종목이 이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고점을 연결해놓고 봤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0% 수익을 챙겼다는 게 아니고 이건 이제 100% 수익을 챙긴 분들도 있을 거고 이제 300% 수익을 챙긴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게 생긴 분들이 있겠죠. 처음에 편입했던 구간이 이제 5,000원대 구간이었으니까 100% 절반 매도 후에 밸류 체크 어려운 종목 말씀을 드렸었죠. 유비쿼스하고 이제 분할을 한 다음에 이제 홀딩스가 가벼우니까 주가가 이렇게 많이 튄 건데 이거는 이제 어디서부터 버블이냐를 봤을 때 여기에서 요만큼은 제가 봤을 때 거의 버블에 가깝다라고 보여져요. 지금도 기업 가치를 산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종목입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아예 편입이 거의 어려운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사람들은 생각을 할 때 그냥 갖고 있었으면 됐는데 요렇게 생각하는 것도 오류가 빠진다는 거죠. 여태까지 우리가 사고 팔고 했던 종목이 예를 들어서 2년 3년 동안 한 200개 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200개라 그러면 200개든 300개든 됐다 그러면 이 중에서 종목이 2개면 이거 확률이 몇 프로예요? 100분의 1 200분의 1 그러면 1%의 확률이죠. 여기에다가 몰빵을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1%의 확률인데 또 0.5%의 확률 한 2%의 확률로 상장 폐지도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비중들에. 여기다 몰빵을 딱 들어갔는데 이게 이렇게 1000% 가는 이 확률에 놓여있는 구간이면 좋은데 여기에 만나 있으면 어때요? 상패. 그럼 이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쵸? 비중을 잘게 쪼개서 운영을 해야 되는 이유들이 요런 착시에 빠져들면 안 돼요. 항상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는 둘 다 뭐냐면 가치를 판단할 수가 없는 그런 수익이라는 거죠. 가치가 판단할 수 없는 수익은 전부 다 챙겨 먹는 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요거는 챙겨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판단하기 어려운 구간부터는 분할 매도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고
이거를 이 수익이 뭐 1000%가 나왔다, 2000%가 나왔다, 그 수익을 다 챙겨 먹는 것 자체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한 거죠. 버블이라는 건 이상현상이니까. 이 이상현상에다 배팅을 한다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요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투자하면서, 이거를 막 이렇게 해서 여러 개 샀으면 살 게 아니고, 여기다 그냥 다 박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걸, 결과를 보고 생각을 하는 거는 엄청난 오류에 빠진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투자를 오래 이어가다 보면 자 1000%가 아니고 2000% 수익도 만나게 되고 뭐 3000% 수익, 5000% 수익도 운이 좋으면 만날 수 있겠죠. 투자 기간을 뭐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이어간다 그러면 그런 류의 수익들도 충분히 어떤 기업이 나에게 만들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과 가치를 판단하면서 그렇게 운영을 해서 수익률을 키워가는 것과 이렇게 단기적으로 버블을 키우거나 아니면 가치 판단을 할 수 없는 수익이 만들어지는 거는 얘기가 다르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현대차 우선주 같은 경우도 보면, 여기에서 보면, 뭐, 200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5년에 한 2000% 정도 올라갔어요. 근데 요때도 보면, 정확하게 내가 이때는 가치 산출을 안 해봤으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거는, 만들어낼 수 있는 수익률이었을까를 생각해보면, 한 이 정도에서는 2분의 1은 운이 좋으면 만들어낼 수 있는 수익률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 파동에서는. 보통은 이제 한 3분의 1 정도의 수익률이, 거의 적정 정도가 많아요. 왜냐면 이제 업사이드라는 것들은 그 흐름을 정확하게 체크해놓고 갈 수가 없으니까. 기업이 얼마를 벌 건지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추적하면서 챙겨가는 포지션으로 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종목을 한 500%까지 그냥 매도 없이 보유하다가 여기서부터 잘라가기 시작했으면 나눠서 챙겼으면 뭐 700%에서 1000% 수익률은 만들어낼 수 있었겠지만 요걸 온전히 이 수익률을 다 취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죠. 왜?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고 어디가 꼭질지 모르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죠. 2008년도에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6년 동안 1000%, 1500% 정도가 올랐어요. 현대차 우선주 같은 경우 보면. 그런데 요런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자, 이 수익률이라는 거를 다 내가 가져간다는 거는 여기에서 사서 요 꼭지에서 팔아야 되는데 이런 거는 거의 확률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버블이라는 게 한 여기에서 요만큼이 입혀졌다고 치면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적정인데 적정 가치가 어때요? 가치가 한 번에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움직일 때 주가는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것보다 빨리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요런 수익률들을 온전히 취해가는 건 쉽지 않다. 그런데 우리가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더 길게 생각을 해보면 오뚜기 같은 기업을 예를 들어서 투자를 했으면 자 여기 2000년도부터 투자를 해서 2015년도까지 만약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13,000% 수익률이 났거든요. 15년 동안. 여기에서는 어때요? 자 확률적으로 1000%에서 5000%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었을 수도 있죠. 요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상황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이런 수익률을 낼 수 있었겠냐 그렇게 치면 자 여기서 적정 가치 구간이 어딘지를 일단 체크를 해본다 그러면 제가 보통 가치 판단을 해보면 한 3분의 2 정도 2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가 거의 적정 가치에 도달하고 나머지가 이제 버블이 생기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역사를 공부를 해가지고 대입을 해보면 가치와 기업 가치와 주가를 대입을 해서 보면 보통 이 버블이 생길 때는 돈이 몰리면서 이상현상이 발생하는 거고 버블이 없는 구간에서 기업이 성장을 할 때는 자 총 상승폭의 2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 요 정도가 거의 적정 가치 구간이더라 라는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결론이 자 13,000%에 자 2분의 1이면 자 6,000%고요. 그리고 3분의 2면 거의 한 8, 9,000%, 9,000% 정도 되겠죠. 요거에 자 3분의 2 정도는 이 기업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챙겨 먹을 수 있는 수익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투자를 하면서 또 경험을 해보면 이해가 갈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 얘기해봐야 뜬구름 잡는다고 얘기할 사람들이 많을 것 같으니까 지나고 나면 또 증명이 되겠죠. 제가 과거에 뭐 7현상이니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했더니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미친놈 어쩌고저쩌고 막 욕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한진칼 우선주 자 5현상 경험해봤죠. 하나 우선주 3현상 경험해봤죠. 요런 경험들 이제 앞으로도 계속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어떤 시기가 오면 요런 수익률은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또 뭐 100% 수익에 대한 이거 수익을 쌓아서 확률이 이익이 잡아 얘기를 했더니 미친놈 소리도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수익 스토리라든가 영상들에서 그런 과정들을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제 검증을 해나가는 구간이 있죠.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투자 기간이 길어지면 500%고 1000%고 2000%고 그런 수익률들도 나한테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점이 어딜 거냐 라는 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 무리한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거죠. 기회는 항상 있습니다. 조급함을 관리를 해야 돼요. 현실적인 관점으로 놓고 생각을 해봐야 되고. 자,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종목이 짧게 매도를 했는데 1000%가 올라갔다. 지나고 보니까 야, 그때 그거 몰빵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으면 대박이었을 텐데. 자, 현실성이 없는 욕심이에요. 그런데 이런 욕심은 사람을 가끔 미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됐어, 다 팔고 이게 제일 좋아 보니까 여기다 다 태워. 이런 식으로 해버렸는데 만약에 제일 좋다고 생각했는데 요 회사 CEO가 갑자기 횡령을 했어.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10년, 20년 내가 또 투자를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지만 투자를 이어가는 동안에 수많은 기회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에 끝나면. 요거를 항상 경계하면서 투자를 해야 돼요. 1000%, 2000%, 뭐 10,000% 수익률 이런 것들은 투자를 하고 있어야 낼 수 있는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투자를 오래 하다 보면 그런 수익률들은 자연히 따라오는 건데 내가 수익률을 따라다니면 어떻게 돼요? 내가 수익률들을 따라다니면 한 번에 끝나버리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몰빵을 해서 가치가 무관한 변동성을 견딜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1% 비중을 사고 2% 비중을 사고 이렇게 작은 비중으로 어떤 주식을 사니까 수익률이 100%가 되고 200%가 되고 하면 견딜 수 있는 거지. 자, 이렇게 작은 비중으로 사도 100%가 넘어가면 일단 팔고 싶어 죽으려고 그래요. 요즘은 전에는 이제 100%가 넘어가면 다 자르고 보유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인 다음에 요즘은 리딩 방식을 바꾸고 있죠. 그냥 끌고 가는 종목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만 넘어가면 밀릴까봐 이제 계속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작은 비중을 그러니까 내 전재산 내가 투자하는 자산의 1% 2%만 채워서도 이런 것들이 끌고 가는 걸 못 하는데 자 전부 다 집어넣고 이걸 끌고 갈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진짜 뭐 0.0001%도 안 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가끔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옳은 판단도 아닐 뿐더러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또 언제든지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0.5%, 2% 비중으로 장기 보유하는 거를 오래오래 보유하는 거를 훈련을 해나간다 그러면 언젠가는 이런 수익률들을 만나게 됩니다. 온전하게 500%, 1000%, 2000% 내는 수익률들이 만나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꾸준히 해나가면서 경험을 키워가야 됩니다. 자, 주식 투자에 대한 확신이 늘어야 중간에 50% 변동성, 70% 변동성, 뭐 30% 변동성 이런 것들은 웃고 지나갈 수 있을 정도 돼야 이런 수익률들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보면 자, 요 정도까지 올라오기 전에 한 12만원, 한 500% 정도 간 다음에 500% 있는 구간에서 한 70% 빠졌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60%의 변동성들이 들어왔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냥 끌고 가야 자, 1000%의 그냥 수익률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런 변동성을 어떻게 그냥 견딜 수가 있냐고. 자, 가치 판단도 안 되는데. 그럼 이 기업을 믿을 수 있는 것들이 뭔데요? 기술? 이 기술이 얼마인지를 모르는데 그냥 이런 변동성을 견디고 그냥 끌고 갈 수 있다? 이건 약간 투기적인 발상이라는 거죠. 근데 기업 가치가 보여지고 잡혀있는 기업들도 이런 변동성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기업 가치가 잡혀있는 경우도 마이너스 50%, 70% 막 이런 변동성들이 나와요. 2018년도에 반도체를 보면 딱 답이 나오죠. 2018년도에 반도체 기업들이 가치가 없어서 마이너스 70%씩 빠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소형주들이. 가치를 물고 있는데 저평가를 엄청나게 확대를 해준단 말이에요. 이건 이상한 거죠. 이렇게 빠지는 건 이상한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자, 심리적인 부분에서 나올 수가 있구나라는 걸 이해를 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가치가 변동에 대한 게 변하는 게 아니고 가치가 변하는 것보다 더 빠지고 뭐 더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심리적인 작용에 의해서 가격은 그런 식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해하고 투자를 하다 보면 이런 경험들을 계속 차곡차곡 쌓아나가다 보면 뭐 500%, 1000%, 2000% 수익률도 장기적으로 뭐 5년 투자하고 10년 투자하고 투자를 이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로또 확률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게 로또 확률이 사람이 번개를 2번 맞을 확률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보면 어때요? 뭐 매주 보면은 십수명씩 당첨자가 나오잖아요. 당첨자가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확률이 무슨 번개 2번 맞을 확률이라는데 십수명씩 당첨자가 나와.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내가 평생 로또를 산다고 당첨이 가능할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건 좀 이상한 거죠. 그러면은 평생 한 번만 당첨되면 되니까 내가 전 재산을 그냥 로또를 사면 되잖아요. 확률적으로 이점을 놓으면 되잖아. 버는 거에 뭐 이것저것 다 쓰고 남는 돈은 전부 다 로또를 산다. 이것도 투자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로또를 사는 것처럼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투기적인 발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운의 인생을 건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투자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노인빈곤율이 높고 자살률이 높고 뭐 그런 거다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합리적인 수익을 추구하자는 거죠. 자, 100% 수익을 10번 내도 1000%예요. 근데 요런 수익들을 반복해서 만들어 간다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거를 회원분들이 지금 경험을 해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뭐 500%, 1000%. 자, 이런 한 방에 뭔가 큰 의미가 있는 수익률들을 만들어내려고 쫓다 보면 요런 것들을 다 놓치게 돼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을 수익도 쪼개서 쌓아가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 사이즈가 커져요. 자신의 그릇이 커지는 거죠. 그릇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전에는 100% 수익이 되게 힘들어 보였는데 이제는 100%는 뭐 한 200%, 300% 수익도 가벼워 보이는 구간이 나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익률이 500%, 1000%도 만들어지고 결국은 이런 수익률도 한 5번, 10번 만들어내다 보면 이것도 별거 아니네. 시기만 만나면 이런 수익률들이 가능하구나. 그러면 투자를 예를 들어 10년, 20년 끌고 가면 이런 수익률들이 자꾸 반복해서 쌓이게 되는 거죠. 이런 그릇의 사이즈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그릇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부담스러운 수익률이 얼마만큼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만약에 200%, 300% 수익률들이 부담스럽다 그러면 아직도 나는 그릇이 그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경험이 더 필요한 거죠. 여기에 대한 체크를 계속 해가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심리적인 불안을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하한가와 상패, 이게 뭐예요? 최악의 경우예요. 이 최악의 경우가 내가 가진 종목에서 만들어진다 그래도 내가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비중을 할당을 해야 된다는 거죠. 종목당 비중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할당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상장 폐지가 된다 해도, 하한가가 들어간다 그래도 내가 멘탈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비중이 적정 비중이에요. 그 정도의 비중이 얼마일까를 항상 고민을 하면서 할당을 해야 된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그리고 심리적인 욕심을 관리를 해야 된다. 지금 반도체가 좋아 보인다고 반도체 비중을 계속 늘려가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2017년을 생각해보면 반도체가 이렇게 꺼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요? 2017년도 계속 좋은 얘기만 했단 말이에요. 꺼지기 직전에도 좋은 얘기만 했어요. 그리고 꺼지기 시작하니까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2017년 내내 좋다고 떠들어댔던 사람들이 하락폭이 커지니까 아무도 이야기하질 않아. 왜 그럴까요? 이야기하면 네가 전에 그거 추천해갖고 이 새끼야 그러면서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방송에서 주구장창 떠들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제 슬그머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런데 잡아낼 수 있다고 착각을 하죠. 나는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빠지기 직전에 팔면 돼, 지금 사서.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중이라는 건 항상 조절해가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 반도체가 지금 되게 좋아 보인다. 야, 내년도 좋고 내후년도 좋대. 이거 슈퍼사이클이 나오면 3년도 갈 수 있대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대한 뭔가 신념 같은 걸 가지게 돼요. 개똥신념이죠.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반도체가 뭐 많이 올라서 수익을 많이 내고 있다고 하지만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갖고 있는 사람들은 수익이 어디 있어요? 마이너스 손실률이 어마어마하겠죠.
반도체 중소형주 가지고 2017년도에 다들 좋다 할 때 사가지고 2018년도를 거치고 19년도 지금 많이 올라온 구간까지 견뎠어도 어때요? 수익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쵸? 손실이 좀 줄어든 거겠지. 2018년도에 폭락했을 때 다 손실 확정하고 다 도망갔겠지만 대부분은. 이런 부분들을 항상 생각하고 기억하고 경험을 쌓아가야 되는 거죠. 남들이 다 좋다 그러면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지금 가치가 얼마인가를 살피고. 그거를 계속 추구하고 끌고 가고 그쪽에 비중이 몰려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충격이 왔을 때 그 충격을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가 필요하고 비중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내 심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투자를 하면서 수익보다 심리적인 부분을 다스리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항상 명심하고, 또 이제 내가 과거에 흔들렸던, 멘탈이 흔들렸던 구간들이 있었으면 그 기억을 더듬어보고, 또 되게 흥분했던 기억이 있었으면 그 흥분했던 기억을 되돌아보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짚어나가다 보면 자기만의 투자 철학이 하나씩 자리를 잡는다는 거죠. 자신이 가진 그릇보다 큰 수익은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한방보다 꾸준한 수익을 목표해서 오래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친구가 뭘 사라 그래서 어떤 종목을 샀는데 이게 500% 수익을 내줬다고 치자고요. 자, 여기에서 나는 이제 모르니까 어때요? 불안하니까 100만 원만 샀어. 난 10억이 있는 사람인데 100만 원만 샀어. 자, 500% 수익을 냈어. 야, 이거 근데 뭐 한 예를 들어서 1년 만에 냈단 말이에요. 야, 그때 더 샀어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할 때는 어때요? 자, 1억을 삽니다. 1억을 사서 또 한 200% 수익을 내요. 아, 멍청한 새끼.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엔 어때요? 자, 10억에다가, 자, 부채를 20억 정도를 내가지고 30억을 때려 박아요. 거기에서 갑자기, 마이너스 50% 정도가 빠집니다. 이제 내 전 재산이 들어가 있고 빚도 들어가 있으니까 벌벌벌 떨려요. 여기에서 한 5% 정도 더 흔드니까, 야, 이거라도 견뎌서 이거 빚 갚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매도를 해. 그랬더니 이게 갑자기 뭐 한 1000%가 갑니다. 그럼 이제 멘탈이 이제 뭐 붕괴가 되죠. 이렇게 작살나고 뭐하고 한 다음에 요걸 가지고 이제 돈을 다 갚았으니까 이제 가진 돈을 가지고 또 한 1000만 원을 가지고 이 경험을 가지고 어떤 주식을 사가지고 한 10년 정도 물려요. 그러고 나서 어때요? 나는 이제 주식 투자 절대 하면 안 되겠다. 요런 식의 사이클들이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항상 망가지는 사이클이. 자, 큰 수익은 오히려 독이 돼요. 처음에 투자를 하면 이상하게 이렇게 바로는 수익이 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처음에 시작하면 장이 좋을 때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단기적으로는 수익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가 한번 이제 이런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멘탈이 붕괴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이런 큰 하락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까 던진단 말이에요. 공포에 잠식이 되는 거죠. 내 비중을 굉장히 무겁게 들어가고 있으니까 내 인생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전 재산이 들어가 있고 막 거기다 부채도 얹어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불안해지고, 또 뭐 여기에 대한 경험도 없고 뭐하고 하니까 이건 뭐 뉴스를 보니까 맨날 세상이 끝날 거라고 그러고 북한이랑 전쟁 날 거라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여기서 도망을 가죠, 결국은. 이거는 왜 이렇게 될까요? 경험이 부족하고 내가 너무 높은 비중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된 다음에 이 리스크가 지나가니까 원래 좋은 기업이었던 거야. 내가 샀던 기업이 좋은 기업이었던 거야. 이 리스크가 지나가고 1, 2년 있으니까 1000%가 되는 거야. 이거를 보면서 와, 그때 들고 있었으면 야, 10억 플러스 20억을 샀었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그때 반토막 났을 때 털고 돈 갚은 다음에 3억이 빚이 더 생겨갖고 이거 갚으려고 3년을 일했는데 그냥 갖고 있었으면 내 인생은 끝났겠구나. 이게 이때 이 30억이 300억이 됐을 텐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해봐야지. 하면서 어때요? 다시 시작을 한다고. 거기에서 이제 갈리죠. 제대로 투자를 이해하는 사람하고, 이제 계속 실패를 반복하면서 시장을 떠나는 사람. 이렇게 되면 어때요? 허송세월 보내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정석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처음부터 정석으로 접근을 하면 절대 빠질 수가 없어요. 접근을 정석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상장 폐지도 경험하고 막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두려움을 갖게 되죠. 이 두려움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투자라는 게 이 두려움을 갖고 투자를 시작을 해서 절대 잠식되지 않도록 지나가면 결국은 그 항상 리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좋은 기회가 된다라는 걸 반복적으로 경험을 해야죠. 한 번이면 안 돼요. 우리 회원분들도 딱 한 번 경험한 거예요. 언제? 2018년도에. 이것보다 더 큰 리스크든지 더 작은 리스크든지 3번에서 5번은 더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더 큰 리스크를 만날 수도 있어요. 투자를 하다 보면. 더 작은 리스크들도 만날 거고요. 이거를 뭐 3번, 5번 경험하면 어떻게 돼요? 세월이 한 10년 흐르겠죠. 세월이 한 10년 흐르면 이미 자산은 형성이 많이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된 그 경험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까요? 절대 자산이 줄어들 수가 없는 구간에 놓이게 돼요. 그 10년을 버텨낸 사람들, 그 5년을 버텨낸 사람들이. 저는 딱 유튜브를 하고 제가 리딩 사업을 하면서 회원분들 중에 딱 50%만 그 구간에 도달을 했으면 좋겠어요. 회원분들 중에 뭐 한 30%, 50%만 그 구간에 도달한다 그래도 나는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큰 이득을 많이 준 그런 사람이 됐다라고 혼자라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을 또 주변에 이제 알리고 전파하고 하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중하게 고민을 안 하고 사람들이 투자를 시작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안타깝고 아쉽다. 나도 처음에는 요렇게 배우고 들어와 본 적이 없다는 거죠, 투자에.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처음에 이렇게 배우고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 욕심을 따라서 뭐 되지도 않는 투기적인 발상으로 접근을 하고 나서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나중에 깨닫는 비율이 너무 작은 것 같다라는 거예요. 주식 투자를 시작하고 90% 이상이 이런 부분들을 깨달을 수 있는데 이 방법을 잘못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더 많다 보니까 이거를 잘못 가르쳐주는 사람이 90%가 넘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인기가 많아.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해주니까 야, 한 달 만에 1000% 낼 수 있대. 100% 낼 수 있대. 야, 한 달 평균 20-30%는 낼 수 있대. 투자 고수라는데. 전 세계에서 뭐 투자 제일 잘하는 사람에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연에 21% 내는데 이걸 되게 가볍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 수익률을 뭐 기본 뭐 주식 투자를 하면은 한 달에 못해도 30% 50%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되게 이상한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기가 많아지기 위해서 이런 잘못된 방식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도 요쪽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고 우리가 정석을 자꾸 멀리하게 되는 거죠. 자꾸 이걸 멀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만 진중하게 고민을 몇 번만 해보면 이런 부분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방법을 찾아갈 수가 있고 꾸준히 경험만 누적해가면서 위험하지 않게만 관리하면 무조건 누구든지 다 성공할 수 있는 시장인데 오늘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어떤 하나의 관점을 좀 이야기를 해보자 하는 관점으로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